얼마 전에 국회에서 있었던 난민 관련 행사에 참석한 정우성 씨가 평소에 난민 관련해서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내시던 분인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난민을 받아들일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는 나라다. 개인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선행을 하다가 종종 이런 식의 선민의식에 빠져들고는 하거든요. 이게 비단 정우성 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선행을 하기로 이름난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함정이거든요. 자기가 선행을 한다는 사실이 어느 순간부터 그 선행의 당위성과 구속력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면 이 선행에 대한 권유가 어느새 심판과 정죄로 바뀌는 겁니다. 나는 돕는데 너는 왜 안 돕냐? 나는 희생하는데 너는 왜 희생을 안 하냐? 기부를 하지 않는 걸 부끄러워해라. 이렇게. 이 선행은 개인의 호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월급의 반을 기부한다고 해서 월급의 4분의 1을 기부하는 사람에게 부끄러워하라고 호통칠 자격이 부여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우성 씨는 이 난민 홍보 대사로서 이런 식의 의식을 종종 보여줘요. 난민 문제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고 자기 땅에서 자기 나라에서는 하루하루를 생명의 위협 아래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 참 슬픈 사실입니다. 그러나 난민을 받아들인 국가들이 엄청난 사회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엄청난 비용 문제도 있거니와 급격히 증가되는 폭력과 성범죄 문제까지. 그런데 난민을 옹호하는 세력은 마치 이런 일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인데 그런 일이 없다고 애써 무시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죠.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우성 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들 남의 희생을 자꾸 강요합니다. 그저 홍보하는 것까지야 뭐라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홍보대사가 홍보를 안 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그런데 니들은 왜 희생을 안 해? 라는 시각이 자꾸 등장하는 거예요. 난민을 받아들일 능력이 있는 나라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난민을 뒤따르는 여러 가지 변화를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변화에는 단지 증가된 비용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돈만 더 내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똘추 같은 소리고, 몇 년 전에 독일에서 벌어졌던 그 난민 소요 사태 영상을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무슬림들이 모여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해요. 독일에서도 쾰른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에서 그 행사를 벌였는데, 행사 분위기가 고조되자 지나가는 독일 여성을 아무나 붙잡고 성추행하고 강간하기 시작해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자 한 명이 수백 명의 남자들에 둘러싸여서 비명을 지르면서 지하철로 잡혀 들어가는 장면,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만 독일에서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여성의 숫자가 1000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난민 개개인을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우리 기준에서는 왜곡된 인권의식과 성의식을 가진 사람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 유럽 복지국가들에서 실제로 범죄율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살인, 강간, 폭력 통계적으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런 걸 감당할 능력이 된다. 본인이 기부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본인이 돈 내서 뭔가를 하겠다는 건 오케이. 그런데 사회 구성원들에게 내가 돈 냈으니까 너희들도 돈 내야 된다고 요구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돈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해보죠. 1년에 난민들로 인해서 강간 사건이 100건이 더 일어났다고. 그럼 그 강간당한 피해자 100명한테 찾아가서 네가 강간을 당했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 감당해야 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살인이 10건이 더 일어났다고 가정합시다. 살해당한 사람 가족들한테 이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남에게 함부로 자신이 가진 권리를 희생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난민 이슈에서 이 범죄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하나의 요소일 뿐이에요. 그리고 난민 이꼴 범죄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죠. 난민 문제를 범죄 한 가지만 가지고 해석할 수는 없고요.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정우성 씨는 이 모임에서 난민을 한 번이라도 실제로 본다면 그들을 돕겠다는 이유에 의문을 가질 수 없다 고 이야기하셨는데, 인간으로서 측은지심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측은해한다고 측은해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런 걱정을 하지 않고 이 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는 거예요. 대비책을 찾아보던가요. 그 사람들도 수용을 해야 돼. 그러나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는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역을 설정해서 그 안에서 살게 한다든지, 관리를 하다가 정치적으로 안정되면 송환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에 필요한 모금운동을 벌인다든지,
거지. 끔찍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들도 목숨을 구해야 되고 우리도 사회 문제를 막아야 되잖아요. 지금 난민 문제를 홍보하고 풀어가려고 노력하는 걸 보면 이런 진지한 고민이 없어요. 그저 당신들이 희생해야 된다. 당신들이 받아줘야 된다. 당신들이 돈을 더 넣어야 된다. 그저 이런 요구밖에 없어요. 이 사회 구성원 중에 누군가는 뭔가를 희생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도 정답이 아니고 저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내려놓은 정답 하나를 가지고 남들의 희생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이 정도 감당할 능력이 된다. 왜 쉽게 이야기를 합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사회라는 거는요, 개인의 모임에 그저 이름을 붙여놓은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 자체로는 아무런 뜻도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사회가 개인의 모임인 거지 개인이 사회를 쪼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도 나지만 너도 너예요. 남이 가진 재산과 권리로 자신의 덕을 쌓으려고 하지 맙시다. 그리고 남의 희생을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맙시다. 네가 아끼는 대상을 위해서라면 다른 대상의 희생은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맙시다. 오늘 지식의 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좋아할 것 같은 분들께, 그리고 이 영상을 싫어할 것 같은 분들께, 그리고 정우성 씨께도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